이런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봐요. 이가 있고요. 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치고, 우리가 뭐 대략 이거를 잇몸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뼈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 가지로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리적 골 흡수, 두 번째 바이올로직 리드스, 세 번째는 치주질환,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적인 뼈든 우리가 만드는 뼈든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 이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더라는,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그런 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첫째가 이건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이가 빠졌을 때 저절로 뼈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가 빠진 자리잖아, 그치? 여기가. 이런 어떤 치아든지 이렇게 이제 단면으로 보면, 치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치아 머리고, 잇몸이 이렇게, 잇몸이 그냥 살이요, 살이 이렇게 덮여 있다고 했죠. 이렇게 덮여 있고, 여기에 뼈가 이렇게 뿌리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이가 빠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려서 이가 이렇게 빠져보거나 뭐 사랑니를 빼보거나 그런 사람은 알 텐데, 이가 빠지면 그 빠진 자리가 뻥뻥 나잖아, 그죠? 바발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메꿔져. 그러니까 이가 빠지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채워지기는 하는데, 원래 이 정도는, 원래는 애기가 이가 나기 전이나 아니면 뭐 연세가 많아서 이를 다 빠지신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잇몸이 밋밋해. 이거는 요 부분을 치조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뿌리가 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온 뼈야 이건. 어? 예를 들어서 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가 빠졌다. 근데 여기는 이가 있다. 그러면 이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만 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뼈도 이렇게 내려와. 뼈도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는 이 뿌리가 뼈를 잡고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치조인대라는 거에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 치조인대. 뭐냐면 우리 좀 더 기본적으로 생각하자면, 뼈는 압력을 받으면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장력을 받으면, 당기는 힘을 받으면 이게 뭐랄까, 쌓이는 거를 뭐라 그럴까, 뼈가 뭐 축적이 된다 그럴까. 여기 치아에 이 치조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잘 봐. 이 치아에다 만약에 이렇게 힘을 주면 치아가 살짝 가서 이쪽 뼈를 누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는 이렇게 없어져. 그리고 요 치조인대에서 이쪽 뼈가 이렇게 당겨질 거 아니야. 그러면 치아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게 교정을 하는 원리예요. 교정 치료를 하는 원리가, 치아를 계속 밀면 이쪽에 이게 뼈가 없어지면서 이가 가고, 뒤에서 이 치주인대가 뼈를 잡고 있어서 뼈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밑에 이가 없어서 받쳐주는 게 없어 이가 이렇게 처지면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뿌리가 뼈를 잡고 이렇게 따라 내려온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광대뼈를 여기 좀 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맨날 눌러봐요. 이렇게. 그럼 이거 꺼져. 진짜로 꺼져. 지금부터 눌러? 진짜로 그래. 그만큼 이 치아의 뿌리, 치조인대가 뼈를 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사실은. 이 치아를 만약에 계속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 밑으로 좀 꺼지게 돼요. 좀 어려운 거지만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가 빠지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기억하나? 용불용설 이런 거가 있었어. 우리 몸에 쓸데없는 부분은 자꾸 없어진다. 기능이 뭔가 그러니까는 뭐 운동을 계속하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데, 운동을 안 하면 여기는 근육이 점점 퇴화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뼈가 이렇게 채워지지만 결국은 이 정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 폭이 이렇게 넓던 것이 이렇게 좁아져.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꺼져. 네? 알았어요? 이게 이제 생리적으로 이가 빠지면 저절로, 이가 빠지면 무조건 뼈가 이렇게 계속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뼈가 상태가 좋으니까 이렇게 딱 심었어.
잘 만들고 아무 이상이 없어도 한참 지나면은 임플란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뼈 바깥으로 나오고 뼈는 이렇게 흡수가 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짜로 옛날에 임플란트 어금니 쪽에 뼈가 좋을 때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것들을 한 10년쯤 지나서 CT를 보면 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뼈가 흡수가 돼가지고 임플란트가 드러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가 빠지면 저절로 이가 이렇게 뼈를 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올라온 뼈가 그냥 계속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저절로. 임플란트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별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다가 잘 녹지 않는 뼈를 이렇게 좀 이식을 해 놓는 게 좋다고 봐요. 이거는 잘 안 없어져. 그러니까 물론 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자가골이 제일 좋다 하는데 자가골은요 처음에 이렇게 딱 생겼다가 뼈가 잘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가골을 여기다 띄어다 붙여도 이거 역시 또 이렇게 꺼져 들어가. 뭐 용도가 없으니까 뭐 당겨주거나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뼈가 이렇게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할 때 예방적으로 뼈 이식을 좀 해놓는 게 좋다. 환자분들이 뼈 이식은 안 하면 뭐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뼈 이식은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냥 이렇게 놓고 써도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생리적. 영어로 말하면 어떤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그냥 뼈가 이렇게 저절로 흡수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했는데 여기에 뼈가 점점 없어지고 잇몸에서 이렇게 검게 임플란트가 비쳐 보이고 그러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임플란트를 잘못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알면 미리 여기다 이렇게 뼈를 좀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이제 막아질 수 있어요. 어떤 뼈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지올로지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리학, 그러니까 생리적, 정상적인 몸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생리학, 호흡은 어떻게 되고 소변은 어떻게 되고 피돌기는 어떻게 그런 걸 생리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가 망가지고 그런 거를 이거는 병리학이라고 그래. 이거는 생리, 이거는 병리. 병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랑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근데 봐봐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좀 나은 게 여기도 뼈가 잘 붙어 있고 여기도 뼈가 잘 붙어 있고 하니까 이 양옆에 붙어 있는 뼈 때문에 이쪽이 없어지는 게 훨씬 줄어.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도 이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이가 있을 때보다 이쪽 뼈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게
또 빨리 진행이 돼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를 했다고 그래서 이 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자연 현상은 뭐냐면 뭐 그런 수치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후인가 지나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일주일 전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세포가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야. 그런 일주일인가 하여간 그렇게 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연 현상이라는 게 이대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낡은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게 또 생기고 그래서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젊었을 때는 생기는 게 막 많으니까 키가 이렇게 커져.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 보톡스 하고, 알겠죠? 생리적인, 그냥 가만히 둬도 생리적으로 이렇게 뼈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임플란트를 잘 심어도 저절로 나중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위해서 예방적으로 뼈 이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환자분들이 잘 납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의사가 알아서 하면 뭐 편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설명을, 내 생각은 설명을 많이 해서 환자분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잖아? 사실, 물론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뭐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들더라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다고. 미리 알고 사전에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 미리 얘기하면 뭐야? 응? 환자한테 미리 설명을 하면 그게 뭐야? 미리 얘기하면? 그럼 나중에 얘기하면 뭐야? 아, 이건 사실 이런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설명이야. 나중에 얘기하면 변명이 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아, 그 진작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환자분 입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급적 많이 설명을 하고, 한계도 설명을 하고, 어떨 때는 환자분 선택하게, 물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배워가는 거야, 다. 뭐 1, 2년, 뭐 한 몇 년 했는데 맨날 모르는 게 계속 나와. 그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저기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 제목이 제로 본 로스 컨셉트, 제로 본 로스. 뼈가 하나도 안 없어지게 하려면 하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생리적인 골 흡수 말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잘 해야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뼈 흡수가 없을 수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요 시간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았죠? 다음에 할게요.